안녕하세요. 서울 H치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23세 남자 환자의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진단에 이어서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몇 가지를 복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환자의 정면에서 보듯이 위에 그 어금니의 폭경이 굉장히 좁아서, 즉 위에 턱의 폭경이 좁아서 이 윗니와 아랫니 어금니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아래 어금니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 턱의 폭경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위에 앞니 쪽에 많이 이들이 삐뚤빼뚤하고 아래 앞니 쪽에서도 이들이 많이 삐뚤빼뚤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삐뚤빼뚤한 것 중에 하나가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위에 작은 앞니 하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랫니와 반대로 물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환자의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작은 앞니가 아래 앞니보다 뒤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방 반대 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치부 반대 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공간이 없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소구치 발치를 통해서 작은 어금니 발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먼저 위턱의 폭경이 좀 좁기 때문에 여기 입천장에 나사못을 4개를 심습니다. 좀 아프죠. 좀 아픕니다.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요 나사못 4개를 이용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 턱의 폭경을 쪼개는 이런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호 장치의 중간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에 꼬챙이를 집어넣고 돌리게 되면 이 장치가 좌우 쪽으로 이제 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뼈가 실제로 쪼개지면서 이제 좌우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금니에서부터 좌우 어금니 사이에 이 폭경이 넓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금니가 포함되어 있는 뼈가 이제 넓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여기 보면, 어,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빼려고 하는 여기 지금 작은 어금니가 있는데, 하나는 충치가 심한 이고요. 또 하나는 씌워져 있는 이입니다. 이 이를 나중에 뺄 거지만 지금은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턱의 폭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턱에 박혀 있는 이 치아들이 턱을 넓히는 장치의 손잡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이거 언제 빼냐고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넓히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이 치아들을 손잡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발치를 좀 보류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그런 넓히는 장치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의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삐뚤삐뚤한 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는 양쪽의 작은 어금니의 이를 빼고 앞에 있는 송곳니를 뒤로 보내고 또 앞에 있는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 쪽을 뒤로 보내서 이 앞니 쪽에 삐뚤빼뚤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어금니가 어느 정도 폭경이 넓어지면 그 다음에는 폭경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작은 어금니를 이제 빼주고 입천장의 넓어진 부분은 그대로 계속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핀 4개를 심은 요 핵심 부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교정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발치를 했기 때문에 이 발치된 자리로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뒤로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송곳니를 뒤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이 앞니 4개 중 4개가 가지고 있는 이 삐뚤빼뚤함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서는 벌써 앞에와 비교하면은 훨씬 더 이 삐뚤빼뚤함이 많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간이 부족해서 이가 삐뚤빼뚤했던 것인데 이를 뽑게 되면 그 뽑은 자리로 앞에 있는 이들을 차례차례 뒤로 보내면서 앞쪽에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이 위쪽 앞니에 이 뒤로 들어가 있는 작은 앞니가 아직도 반대로 물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면 이제 요 작은 앞니, 뒤로 물리고 있는 이 작은 앞니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잠깐 요거를 지워볼까요? 네.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옆에 치아에 걸쳐 있는 이 교정 와이어에 교정 철사에 볼펜 스프링에 해당하는 이런 스프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링에 의해서 어, 이 작은 앞니의 양옆에 치아 사이에 공간을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들이 잠깐 또 바꿔볼게요. 네. 이 양옆에 치아가 앞에 있는 치아는 오른쪽으로 또 뒤쪽에 있는 이 송곳니는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 작은 앞니가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벌려주는데 문제는 이 작은 앞니가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 아래 앞니와 반대로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앞니와 부딪혀가지고 이 치아가 온전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아래 앞니와 부딪히지 않고 원활하게 잘 나와주게 하기 위해서 위에 앞니 대문니 뒤쪽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의 레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음으로써 이 작은 앞니가 조금 더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니의 삐뚤빼뚤한 것도 해결을 해주고 아랫니는 뭐 벌써 굉장히 많이 삐뚤삐뚤함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교합을 얻고 뭐 삐뚤삐뚤한 것도 해소가 됐고 반대로 물리는 것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아래 어금니에 이런 기울어진 것도 많이 해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처음과 나중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게 마지막에 끝냈을 때 사진인데요. 정면 사진에서 보듯이 정면에서 봐도 삐뚤빼뚤한 게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특히 아래 어금니를 보면 아래 이 어금니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안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끝났을 때 보면은 많이 이제 제대로 뼈의 수직에 가깝게 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정 치료란 것은 이제 그냥 뭐 삐뚤빼뚤한 것만 해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금니의 폭경도 잘 맞춰주고 그래서 결국은 윗니하고 아랫니가 잘 맞물리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 교정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좀 보면 옆 사진에서 보게 되면 여기 환자의 왼쪽 모습을 보면 앞니가 좀 많이 경사진, 앞으로 뻗어진 그런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정이 끝났을 때는 앞니가 비교적 이제 똑바로 서 있는 이런 각도를 가짐으로 해서 웃었을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예쁜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정 치료가 끝났고요. 이 환자분은 좀 중간에 잘 내원을 못 하시고 그런 사정이 있었어서 한 3년 정도는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경우라면 대부분 한 2년 6개월 정도에서 치료가 완료가 되니까 혹시 뭐 이런 경우와 비슷하게 나는 이가 많이 삐뚤빼뚤하다거나 아니면 뭐 어금니의 폭경이 좀 좁아서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앞니가 반대로 물리는 경우가 있다거나 한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치료받을 때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치과 원장님과 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